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이 줄줄이 건국전쟁2를 관람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는 버리는 걸까요? 저는 아사진 미디어 조선혜입니다. 추석 연휴 다들 잘 보내셨을까요? 국민의힘이 건국전쟁2를 관람 인증을 줄인증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주진우 의원이 추석 연휴 중에 제주 4.3 사건 폄훼 왜곡 논란을 받고 있는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2를 관람을 했다고 합니다. 장동혁 대표는 지난 7일, 언제죠? 화요일이네요. 서울 영등포구 롯데시네마에서 건국전쟁2 감독님, 김다경 감독님을 만나서 대화를 먼저 하고 관람을 했거든요. 장동혁 대표가 역사적 사실 자체는 고정되어 있지만 역사적 기록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역사적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역사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서로 존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역사를 바라보는 여러 관점이 인정되지 않으면 역사가 쉽게 왜곡될 수 있다면서 용기 내에 영화를 만들어준 감독님께 감사드린다고 했습니다. 정의용 사무총장, 박준태 비서실장, 서지영, 유용원 의원, 그리고 가장 문제는 여기 청년들도 같이 관람을 했어요. 끝나고인가요? 간담회도 따로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다음 날인 지난 8일 주진우 의원도 페북에 이제 관람 인증을 합니다. 그 영수증, 티켓 겸 영수증인 종이를 이제 들고 있는 사진을 올리면서 재난 때 냉부해는 K푸드 홍보고 건국전쟁2는 구구라는 일방적 주장에 동의 못한다. 역사와 문화는 권력을 잡은 자가 대단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직접 보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문장이 재밌어요. 사상과 표현을 정부에 의해 통제받지 않는 나라. 자유가 숨쉬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건국이념. 내가 이재명과 싸우는 동안 우리 청년들은 상영관 정보를 공유해가며 건국전쟁2를 지키는 훨씬 큰 전쟁을 하고 있었다. 정말 감사하다. 건국전쟁 5까지 나오길 응원한다. V를 하면서 인증을 했네요. 4.3 단체를 난리 났습니다.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 등 48개 시민단체가 모여서 만든 제주 4.3 기념사업위원회와 제주 4.3 범국민위원회가 성명을 냈습니다. 8일에. 장동혁 대표는 4.3 유족과 시민단체의 정중한 요구를 무시한 채 국민의힘 소속 일부 국회의원, 청년들과 함께 영화를 관람하고 감독과의 대화의 시간도 가졌다. 민심을 살펴도 모자랄 공당의 대표가 추석 연휴 한복판에 극우의 민심만 살피는 정당으로 전락하고 있음을 스스로 입증했다. 4.3 당시 도민 탄압에 앞장섰던 박진경 대령을 미화한 영화에 대한 감사 표시는 3만의 희생자를 2번 죽이는 것이자 10만이 넘는 유족의 상처를 다시 후벼파는 행위. 4.3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행위에 대한 단죄가 필요하다. 국회는 계류된 4.3 왜곡에 대한 처벌 조항을 담은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해 주길 촉구한다. 고 했습니다. 오영훈 제주지사도 지난 7일 페이스북에서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수만 명의 제주 도민을 학살한 제주 4.3은 국가가 저지른 참혹한 폭력이자 범죄였다. 범죄를 다양한 역사적 관점으로 포장하는 장동혁 대표는 온 국민이 TV로 내란의 현장을 지켜봤음에도 윤석열을 옹호하는 내란당의 대표답게 뻔뻔스럽다. 역사를 짓밟고 제주도민을 모욕하는 발언에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하나 공감이 가지 않는 말이 없는데 이거를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영화를 다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지갑을 챙겨야겠더라고요. 안 보고 포스터를 좀 봤습니다. 박진경 대령 옆모습이더라고요. 그 군모를 쓰고 비장한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는 옆모습을 찍은 그 사진, 그 포스터에 아주 크게 해놨습니다. 근데 이분이 누구냐? 미군정 당시 브라운 대령의 지휘 아래 11연대장에 취임해서 제주 주민들을 본격적으로 토벌한 그런 인물입니다. 좀 이 인물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려면 4.3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좀 더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4.3에 대해서 희미하게만 알고 있었는데 저도 이번에 기사를 쓰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요약본처럼 정리를 해드리면, 통일정부 건설을 바라면서 남한 단독 선거에 반대한 남조선 노동당, 남노당이라고 하죠. 제주도당 무장대가 봉기를 일으킵니다. 그게 1948년 4월 3일이죠. 그런데 1948년 5월 10일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세우기 위한 총선거가 결국에는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무장대가 이제 거부 투쟁을 이끌었고, 거의 다수의 제주 주민이 동조를 했습니다.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선거가 치러졌는데 전국의 200개 선거구 중에 제주도의 2개 선거구는 투표수 과반수 미달로 무효 처리가 됩니다. 다들 투표를 안 하신 거예요. 이 선거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해서. 그 이후에 미군정이 브라운 대령을 제주지구 사령관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강도 높은 진압 작전을 전개를 해서 6월 23일에 재선거를 하려고 했는데 안 되죠. 그 중에 그 브라운 대령의 지휘를 받아서 토벌 작전을 하던 박진경 분대장이 6월 18일에 부하에게 암살됩니다. 5월 10일 총선거에 김규식 등 남북 협상 참가 세력과 중도계 인사들이 참가를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등등이 출마를 했죠. 선거 결과 무소속 85인, 이승만의 대한독립촉성국민회 등 여기는 55인이 당선이 됐고, 제헌의회가 개원을 합니다. 국회에서는 상권 분립과 대통령 중심제, 그리고 간접선거, 국회의 간접선거에 의한 대통령 선출 등을 요지로 하는 헌법을 만들고,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고, 아시는 것처럼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면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승만 대통령, 전 대통령을 굉장히 지금 추앙한다고 해야 되나? 신격화라고 하면 좀 과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거의 그 정도의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그 사건들을 지금 나열하기는 어렵지만 발언들을 통해서 건국전쟁 2를 보는 것도 약간 거기에 연장선인 것 같은데, 이 제주 4.3 사건의 희생자가 몇 분인지 좀 찾아봤는데,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확정한 희생자 수는 2024년 기준 14,822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건 공식적인 집계고요. 지난 2003년에 발간된 진상조사 보고서에는 25,000명에서 3만 명 될 것이다. 더 된다는 그 추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제주 인구의 10분의 1 이상이 사망을 했다는 겁니다. 사망이라고 하면 너무 약한 것 같은데 학살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까요? 어쨌든 이런 역사 왜곡 비판을 받는 영화를 공개적으로 관람하고 청년들을 불러서 간담회도 하고 본인이 봤다고 이렇게 자랑하면서 브이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와 주진 의원. 그래서 이걸 보면서
사실 제주 4.3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끝났죠. 국가폭력이라는 그 역사적 평가가 끝났는데, 마치 이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있을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행보에 중도층 내지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동의를 못할 분이 많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이걸 어떻게 끝까지, 그때는 또 태세 전환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 스탠스를 계속 끌고 갈 것인지 8개월이 안 남았더라고요. 항상 제가 이 국민의힘 영상을 찍고 나면 행보를 지켜보겠습니다 이렇게 끝내는데, 그래도 지켜봐야겠죠. 뭐 어쩔 수 없죠.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